여러분이 좋아요 많이 받고 싶고 조회수 많이 나오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다른 커뮤니티에서 조회수 많이 나오는 거 있죠. 그거 그냥 복사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돼요. 그럼 여러분도 조회수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빠졌죠?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프로세스 이코노미에서 얘기하는 이 프로세스, 결국 이 책에 관통하는 메시지는 아웃풋이 아닌 프로세스를 파는 새로운 가치 전략. 기업에서 일하는 마케터들도 읽어도 좋지만 개인으로서 읽어도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드로앤드류 구독자분들은 퍼스널 브랜딩에 관심 있으신 분 되게 많잖아요. 너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책을 또 선정하게 됐고, 이 프로세스 이코노미에서 얘기하는 그 프로세스는 과정, 이유, 스토리, 서사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팔아야 된다. 제가 럭키드로우라는 책을 썼을 때 방법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밀레니얼 후배의 앞서가는 비밀노트라는 책을 쓰는 브이로그가 있었는데, 그 브이로그 시리즈를 보다 보면 출판 계약하는 것부터 뭐에 대해서 쓰지 막 고민하는 것부터 그거에 대해서 다른 크리에이터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저의 스토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서 제 책이 나왔을 때 이 과정을 봐오셨던 저희 구독자분들은 훨씬 더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책의 108페이지에 보면은 세컨드 크리에이터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베스트셀러가 된 책의 대부분이 소셜미디어에서 세컨드 크리에이터에 의해 계속 언급되기 때문이다. 저한테는 저희 구독자분들, 그린이 분들이 이제 세컨드 크리에이터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어떤 분의 리뷰를 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쓰셨어요. 드로앤드류가 책을 왜 럭키 드로우라고 제목을 저렇게 지었지? 처음에 의문을 가졌대요. 럭키 드로우를 하면은 운동화부터 연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럭키 드로우 지었을까 했는데 자기가 네이버에 럭키 드로우를 검색해보고 이랬대요. 지금 럭키 드로우를 치면은 제 책이 제일 먼저 뜨고요. 그 다음에 제 책을 읽어준 독자분들이 써주신 리뷰들이 쫙 떠요. 그분들이 저에게는 세컨 크리에이터로서 역할을 해주신 거죠. 점점 입소문이 나서 제 책이 잘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책뿐만 아니라요, 제가 그동안 했던 프로젝트들이 다 이런 식으로 연결됐던 것 같아요. 온라인 클래스를 또 만들었었잖아요. 전자책도 만들었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영상을 수없이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화를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영상으로 만들어서 계속 그 과정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공유했더니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를 신뢰하게 됐고, 제가 만들었던 온라인 클래스라든지 전자책도 다 굉장히 잘 팔리게 됐거든요. 제 책에서 썼지만 자격을 갖춰라 라고 말을 제가 했거든요. 그 자격을 갖추는 게 전문적인 학위를 딸 수도 있고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딴 자격증, 그게 어떻게 보면 아웃풋이잖아요. 사실 그 아웃풋보다 어떻게 내가 이 일들을 해왔는지 과정을 보여준 사람이 더 전문가로 인정받고 더 신뢰를 쌓는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 이거만 갖고 있는 사람이랑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식의 의뢰자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도와줬고 내가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랑 누가 과연 돈을 더 잘 벌까요? 저는 확실히 이렇게 과정을 보여주는 변호사가 훨씬 돈을 잘 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드로마이 브랜드 시즌2 시작했잖아요. 고창의 농가랑 같이 손을 잡고 발사믹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드로앤드류가 발사믹 브랜드를 만들어? 라고 하면 요리 크리에이터도 아니고, 제가 요리를 그동안 해왔던 걸 보여줬던 사람이면은 잘 팔릴 텐데 제가 팔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팔기를 원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제가 안 판다 그랬어요. 대신에 이거를 제가 브랜딩하고 디자인하고 마케팅하는 과정을 공유하면 그게 서사를 그려서 그러면 이게 잘 팔릴 거다라고 해서 사실 드로마이 브랜드 시즌2를 그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시즌2의 에피소드 1을 보시면 제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나와요. 제가 아웃풋을 파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바로 얘기했겠죠. 복분자 발사믹 브랜드입니다, 이거 진짜 맛있고요, 아래 링크로 가서 구매해주세요, 이렇게 했겠지.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저는 프로세스를 나누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책의 78페이지에 마음을 사로잡는 시그니처 스토리라는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시그니처 스토리란 기업이나 서비스를 대표하는 상징적이고 특징적인 이야기를 말한다. 이를 강력하게 내세우면 브랜드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제가 회사에서 잘리고 미국에서 고군분투하고 퇴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성장했던 이야기, 그게 시그니처 스토리일 것 같고, 그럼 이제 복복이라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스토리를 전 또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시즌2 에피소드 2, 3에 이제 디자인 과정을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분자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나는 발사믹계의 BTS가 될 거야, 우리 고창을 4대 식초도시로 만들 거야, 스토리텔링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퍼스널 브랜드, 뭐 크리에이터든 브랜드든 사업을 일구든 그 브랜드에 팬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팬을 만들 때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감정적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대요. 처음에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그거를 열광에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가 애착, 그 브랜드에 대한 애착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는 사람들에게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대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신뢰,
신뢰를 바탕으로 응원을 받아야 된대요. 저는 이게 굉장히 공감됐어요. 댓글 같은 거를 보면은 이 단어들이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굉장히 공감이 갔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야기 같아서 이 사람의 이야기에 열광하게 됐다. 그래서 드로앤드 채널을 좋아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신뢰해주고 그럼 자연스럽게 응원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 혹은 본인 스스로의 퍼스널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일하고 있는 회사의 브랜드라든지, 과연 우리는 우리 고객들에게 공감을 일으켜서 그거를 열광으로 이끌어내는가, 그리고 여기에 애착 갖게 만들어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신뢰를 쌓고 그걸로 응원을 받는가, 이 과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거를 짜내서 만드는 거는 다 멋있게 만들 줄 알고, 모든 회사들이 멋진 거 만드니까 더 이상 그냥 멋지기만 한 아웃풋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멋진 아웃풋이 나오기 위해서 거쳐왔던 과정,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브랜드가 살아남는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117페이지에 프로세스에서 왜가 빠지면 쉽게 따라잡힌다, 이 말이 저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여러분이 좋아요 많이 받고 싶고 조회수 많이 나오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다른 커뮤니티에서 조회수 많이 나오는 거 있죠, 그거 그냥 복사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돼요. 그거 긁어다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돼요. 그럼 여러분도 좋아요 수, 조회수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빠졌죠? 왜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하냐, 왜 내가 그 컨텐츠를 만드냐, 그거 빠지면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유튜브 하면은 아마 드로우 마이 브랜드 시즌 1에서 얘기했을걸요. 터지는 컨텐츠 만드는 방법, 소재 찾아가지고 내 주제랑 엮어라. 예를 들면은 제가 타일 테이블 소재 갖고 와서 마세스의 메시지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마세스이라는 브랜드, 이 채널만 가질 수 있는 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마세스는 따라하기 어려울걸요. 저의 이야기니까. 제가 럭키드로우 쓸 때도 그냥 단순히 이론서만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에세이인가 자기계발서인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181페이지에서도 알맹이 없는 꿈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여기서 딱 진짜 저를 뼈를 때리는 얘기가 나왔는데, 과정을 공유하다 보면은 그걸로 구독자가 많아질 수 있어요. 팔로워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거기에 휘둘려서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강연회나 TV에 나와서 얼굴을 알리면서 유료 커뮤니티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자신의 본업이었던 사업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이런 게 더 돈이 되니까 내 사업 안에도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진짜 경계해야겠다. 밖에서 강연 다니고 혹은 광고 더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지금 당장 돈이 더 되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내 본질은 뭐였지? 나 브랜딩 할 수 있고, 나 디자인 할 수 있고, 마케팅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완전 1등은 아니지만 이 세 개를 같이 잘하는 크리에이터가 누가 있지?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소름 돋았던 게 뭔지 알아요? 211페이지에 이거 보셨어요? 이 표 있잖아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알맹이 없는 꿈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 어떤 걸 해야 되냐, 이 표를 보여주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그 이키가이 표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세상이 필요한 거, 돈이 되는 거, 이 네 가지. 제가 이 중에 항상 강조했던 게, 좋아하는 거 찾아서 잘하는 거 만들고, 그 잘하는 거를 세상에 필요한 것을 만들면 돈이 자연스럽게 된다. 근데 여기서 딱 그거잖아요. 하고 싶은 일, 그게 좋아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 잘하는 일이고, 이타적인 가치. 전 이타적인 가치가 세상에 필요한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똑같네. 이 영상 저 영상에서 그냥 조금씩 조각조각으로 얘기했던 거를 오바라 가즈히로님이 엮어준 거, 이 책으로. 누가 저한테 헛소리 한다 이러면은 이 책 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책이었길 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한번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사실 이 책이 기획이랑 마케팅에 대한 실용서이긴 하지만 이코노미와 비즈니스를 넘어서 좀 개인의 삶에도 대입하기 되게 좋은 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MBTI를 할 때 J가 거의 한 80 이상이 나올 정도로 파워 J인데, 이 책 안에서 봤던 것 중에서 오케스트라랑 재즈에 대한 네, 가치관을 비교를 한 거랑, 그리고 이제 will can must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대목들이 되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업무를 할 때 완벽주의의 성향이 좀 아주 강해서 프로젝트를 할 때 빌드업을 해서 짠 보여주는 걸, 그런 식으로 좀 업무를 진행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팀원들이랑 중간 피드포워드를 좀 많이 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나가는
나가는 것도 좀 방법이겠다라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긴 해요. 사실 이 책이 실용서로서도 되게 좋긴 하지만 자기 개발서로도 볼만한 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그 사평을 남길 때 그쪽으로 많이 내용을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완전 공감하는 게 이 책 보면은 너무 실용서처럼 보이게 디자인도 되어 있고 카피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개인한테 적용할 수 있는 얘기가 너무 많고 저 개인한테 적용했던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까먹고 있었던 부분이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 오케스트라랑 재즈를 비교해 주셨는데 그게 저는 린 접근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 제가 오늘 방금 심사임당님이랑 촬영을 했어요. 심사임당님이 해줬던 얘기 중에 기억 남는 게 유튜브 잘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성실성이랑 유연성. 근데 이 성실성과 유연성은 굉장히 다른 성질의 두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약간 재즈 형식이랑 비슷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재즈도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하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 프로세스 이코노미도 결국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데 과정에서 나오는 유연함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잘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유하다 보면 잘하게 돼.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 거거든요. 저는 잘해가는 과정을 공유하라고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연습하는 과정을 공유하다 보면 그거를 필요한 사람이 붙으면 그게 세상에 필요한 걸로 이제 유연하게 변형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 제가 성장했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유튜브에 처음에 뭐를 읽지 모르지만 우선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거 다 올려보자. 영어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볼 때 꿀팁, 해외 취업할 때 꿀팁 뭐 이런 것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취업할 때 인스타그램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게 조회수가 많아져서 아 이게 세상에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인스타그램 얘기 막 하다가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이제 퍼스널 브랜딩 얘기하다가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모두 합쳐서 우리 자기 개발을 합시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강력 추천했던 책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린치핀도 있었고 뉴타입의 시대 뭐 일을 잘한다는 거 저는 아마 그 다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재밌게 읽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프로세스 이코노미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브랜드 혹은 퍼스널 브랜드 그런 사업들이 더 잘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